아줌마는 여기 신경 끄고 커피나 타와. 전통시장 한복판, 건장한 조폭 두목이 한 중년 여성을 향해 내뱉은 모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조폭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군 역사에 길이 빛날 위협을 세운 최초의 여성 원스타, 전설적인 이지은 장군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그 오만한 두목의 얼굴에 주문한 커피 한 잔이 정확히 명중했고, 이어서 펼쳐진 그 여성의 번개처럼 빠르고 절도 있는 움직임은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엄청난 통쾌함으로 물들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시장에 장 보러 나온 주부로만 보였던 그녀의 숨겨진, 아니 감춰왔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묵묵히 정의를 위해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진정한 영웅의 가슴 뛰는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러분 곁으로 생생하게 찾아갑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여군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살아있는 전설 이지은. 올해로 향긋한 52세를 맞이한 그녀는 얼마 전 수많은 전우들의 뜨거운 박수와 진심 어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영예로운 군 생활을 마감하고 예비역 원스타로서 정든 군복을 벗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계와 긴장감이 감도는 군부대 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별 중에 별,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장군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그저 너무나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생 아들의 엄마로서 소박하지만 평온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남편 최진석 씨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외동아들 최강민 군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업과 운동에 매진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씩씩하고 듬직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오랜 가뭄 끝의 단비처럼 미세먼지 한 점 없이 하늘이 청명하게 개고 햇살마저 따가로운 완연한 봄날의 주말 오후였어요. 이지은은 정말 오랜만에 남편 최진석 씨와 아들 최강민 군의 손을 잡고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집 근처의 오래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치열했던 군 생활 동안에는 감히 느껴보지 못했던 한가로운 여유와 가슴 벅찬 평화가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시절 외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 나섰던 추억 속 그대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활기가 그녀를 정겹게 맞이했습니다. 니야, 여기 정말 몇 년 만에 와보는 건지 모르겠네. 분위기가 옛날이랑 똑같아서 더 정겹다 여보. 남편 최진석 씨가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은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좌판마다 봄 기운을 머금은 싱싱한 냉이와 달래 탐스러운 딸기와 오렌지 같은 제철 채소와 과일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쫀득한 떡볶이와 뜨끈한 어묵 국물, 그리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바삭하게 튀겨지는 옛날 통닭의 유혹은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기 저 떡볶이 가게 줄 선 것 좀 보세요. 진짜 맛있나 봐요. 아직은 소년의 티를 벗지 못한 아들 강민이가 벌써부터 코를 킁킁거리며 침을 꿀꺽 삼키더니 한쪽 구석의 떡볶이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허허, 우리 아들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 오늘 이 아빠가 특별히 한턱 제대로 쏜다. 남편 최진석 씨가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 강민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세 가족은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시장 안쪽으로 이런저런 구경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지은은 늠름하게 자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늘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고 눈앞에는 시끄럽지만 정겹고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이 정겹게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이런저런 좌판을 기웃거리며 걷다가 세 가족의 발길이 동시에 멈춘 곳은 조금 허름해 보이지만 유난히 손님들로 북적이는 작은 빈대떡 집 앞이었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먹음직스러운 돼지기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두툼한 녹두 빈대떡의 고소한 냄새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었죠. 어머, 여보, 강민아. 여기 빈대떡 정말 맛있겠다. 냄새부터가 다른데? 우리도 여기서 한 장 먹고 갈까요? 이지은의 군침 도는 제안에 남편과 아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말 없이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운 좋게도 가게 한쪽에 겨우 자리가 나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갓 부쳐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녹두 빈대떡 한 접시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누룽지 막걸리 한 사발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지은은 이 순간이 마치 꿈결처럼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래, 이런 게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구나. 이런 따뜻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차가운 군복을 입고 치열하게 살았던 거겠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편안한 미소가 잔잔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 강민이는 뜨거운 빈대떡을 호호 불어가며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연신화 엄마, 아빠, 이거 진짜 인생 빈대떡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를 외쳐댔고 그런 아들의 복스러운 먹성에 남편 최진석 씨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이지은에게 막걸리 잔을 채워주었죠. 여보, 당신도 이제 그 무거운 군복 벗었으니까 너무 어깨에 힘주고 살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해요.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또 나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았잖아. 남편의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에 강인하기만 했던 이지은의 가슴 한구석이 자신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늘 냉철하고 강인한 지휘관의 모습만 보여야 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인해 몸에 밴 마치 한 자루 잘 벼린 칼처럼 단단하고 절도 있는 몸가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예리한 눈빛은 여전했지만 시장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인상이 곱고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넘치는 중년 여성으로 보일 뿐이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녀의 어깨 위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던 그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별의 존재를 이 평화로운 시장 안에서는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화로운 꿈 같은 시간이 한가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빈대떡과 시원한 막걸리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안쪽의 과일 가게 앞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즐거운 대화에 빠져있던 이지은의 예리한 감각이 마치 레이더처럼 순간적으로 그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딱 봐도 그 행색이 건달처럼 험악하고 불량해 보이는 사내 대여섯 명이 길가에 작은 과일, 좌판을 버려놓고 힘겹게 하루벌이를 하는 연세 지긋한 노점상 할머니를 빙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험악하고 위압적인 표정과 듣기에도 거북한 거친 말투는 순식간에 정겹고 평화롭던 시장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냉각시켜버렸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덩치가 산만하고 목에는 한눈에도 저렴해 보이는 굵은 가짜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걸친 누가 봐도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힘없는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온갖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지은의 가족이 앉은 곳까지 그 내용이 똑똑히 들려올 정도였어요. 이봐, 할망구. 내가 지난번에도 곱게 경고했을 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자릿세 내놓으라고 했지. 여기서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우리 구역 책임자인 나한테 허락부터 맡아야 하는 거 정녕 몰라서 이래? 그는 이미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의 조촐한 과일 바구니를 육중한 구둣발로 툭툭 건드리며 금방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 듯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험악한 조폭의 협박에 할머니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이미 생기를 잃고 주름만 가득한 두 손을 간절히 모아 빌며 애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이고, 젊은 양반들,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제발 이 늙은이 좀 살려주시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햇볕 아래서 과일을 팔아봤자 내 손에 쥐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또 무슨 자릿세를 내란 말이오. 제발 단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시오. 네. 하지만 그 인간 말종 같은 건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그런 간절한 애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었죠. 시끄럽고 할망구. 돈 없으면 장사를 접든가 아니면 다른 구역 가서 알아봐.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자선사업하는 데인 줄 알아? 그들의 대화는 시장 상인들의 귀에도 고스란히 들렸지만 주변 상인들은 그들의 흉악한 기세에 눌려 두려움에 떨며 누구 하나 선뜻 용기를 내어 나서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라며 숨죽여 폭력적인 광경을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할 뿐이었습니다. 몇몇 양심 없는 상인들은 오히려 황급히 자기 가게의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애써 시선을 피하기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은의 미간이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찌푸려졌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꼈던 평화롭고 따뜻했던 시장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힘없는 약자를 향한 비열한 폭력과 그로 인한 공포가 그 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평생을 바쳐 싸워왔던 온갖 부조리와 불의가 바로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최진석 씨가 이지은의 싸늘하게 굳어진 표정을 읽고는 덜컥 겁이 났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설마 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지? 우리가 괜히 나설 일 아닌 것 같아. 저 사람들 딱 봐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대할 그런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잘못 끼어들었다가 우리까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냥 제발 못 본 척하고 어서 가요. 네. 그의 말에도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라를 지키는 현역 군인이 아니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이었으니까요. 이지은도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약자 괴롭힘과 눈물로 애원하는 할머니의 처절한 얼굴,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둘러싸고 낄낄거리며 조롱하는 조폭들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를 보니 도저히 분노를 억누르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단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최대한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일일이에 경찰 신고부터 마쳤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계속해서 조폭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들의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죠. 그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한다. 저 할머니가 더 이상 다치시는 일은 없어야 해. 이지은은 속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조폭들의 야만적인 행패는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할머니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자신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간신히 꺼내 그들에게 내밀자 황철두는 그것을 거칠게 빼앗아 견멸스럽다는 듯이 바닥에 탁 내동댕이 치더니 그것도 모자라 잘 익어 탐스러운 빛깔을 뽐내는 사과와 배가 가득 담긴 나무 상자를 군홧발로 인정사정 없이 걷어차 바닥에 와르르 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사과, 내 금쪽 같은 배, 이놈들아, 이 천벌을 받을 놈들. 할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절규와 함께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탐스럽고 싱싱했던 과일들이 힘없이 흙가닥에 나뒹굴며 처참하게 으깨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땅을 치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지켜보던 다른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도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 가리고 처절한 무력감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지은의 두 눈에서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서슬퍼런 성광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강철 같은 규율과 이성으로 억눌러왔던 그러나 결코 잠재울 수 없었던 불의를 보면 결코 참지 못하는 진정한 군인의 뜨거운 본능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고, 아니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이지은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과 아들에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저 상황 좀 해결하고 금방 올게요. 라는 짧지만 확신의 참말을 나지막이 남기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 추악한 조폭들이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과일 가게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죠. 그녀의 발걸음은 겉보기에는 느릿하고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마치 태산과도 같은 흔들림 없는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용감한 아줌마가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지? 설마 저 흉악한 조폭들한테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는 의아함과 간절한 걱정이 뒤섞인 수많은 눈빛들이었죠. 마침내 조폭들 앞에 다다른 이지은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차례로 마주보며 낮지만 시장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여기서 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당장 이 자리를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하리만치 사람을 압도하는 묘한 힘이 실려 있어서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시장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며 묘한 정점마저 감돌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당당한 등장과 예상치 못한 일갈에 조폭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그것도 중년의 여인이 자신들의 작업에 끼어들어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했죠. 특히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황철두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지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진기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과하지 않은 화장기 없는 얼굴, 그 어디를 보아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름진 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의 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또 오늘 이 시장에 무슨 용감한 아줌마들 단체로 소풍이라도 나왔나?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재수없게 말이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바쁜 몸들인 줄 알아? 간만에 이 동네 시장 구경 나와서 이들한테 좋은 구경거리 하나 시켜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나 할 것이지. 뭘 더 바라는 거야, 아줌마. 이지은은 황철두의 저급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차분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또렷하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폭력과 갈취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이 연로하신 어르신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신들이 어지럽힌 이 과일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한 후 두 번 다시 이 시장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곳을 떠나세요. 만약 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간다면 당신들은 분명히 오늘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훨씬 더 큰 법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지은의 말투는 여전히 나긋나긋하고 조용했지만 그 목소리 안에 담긴 내용은 마치 잘 벼린 강철 검처럼 단단하고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황철두는 이지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듯한 당돌하고 꼿꼿한 태도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빗두름하게 틀어 올렸습니다. 이야, 이 아줌마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닌데 지금 나한테 정식으로 명령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이 바닥에서 누군지 알고 이렇게 겁도 없이 함부로 까부는 거냐고. 여기가 무슨 동네 유치원생들 모아놓고 훈계하는 도덕 시간인 줄 알아?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의 부하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이지은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녀석은 일부러 우두둑 소리가 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거나 또 다른 녀석은 더러운 침을 바닥에 탁하고 뱉으며 이지은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위협했죠. 아들 최강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인 이지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남편 최진석이 아들의 팔을 황급히 붙잡고 말리며 이미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쪽 상황을 초조하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이제 완전히 숨을 죽인 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아슬아슬한 광경을 숨막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철두는 이지은의 깔끔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차림과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투가 영 자신의 비위에 거슬린다는 듯 더욱더 저급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골라 쏟아내며 그녀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아하니 집구석에서 애들밥이나 해주고 살림이나 하다가 오랜만에 바깥바람 쐬니까 아주 신이 나셨나 본데. 아줌마, 미안하지만 여긴 아줌마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저기 뒤에서 덜덜 떨고 있는 내 남편이랑 내 새끼 보기 창피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곱게 물러나시지. 아니면 혹시 우리 착한 조폭 아저씨들이 오늘 좀 심심해 보이는데 저기 가게 가서 따뜻한 커피나 한 잔씩 타오는 건 어때? 여기 보니까 뜨거운 물도 아주 넉넉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우리 불쌍하고 힘없는 조폭 아저씨들한테 맛있는 믹스커피 한 잔씩 정성껏 대접하면 오늘 아줌마가 저지른 이 엄청난 실수를 특별히 눈 감아줄 수도 있고 말이야. 황철두의 그 더럽고 추잡한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조폭들은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시끄럽고 역겨운 웃음을 와하고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지은의 두 눈이 마치 깊은 밤 시베리아의 설원을 달리는 늑대의 눈처럼 싸늘하고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아주 잠깐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그 싸늘한 미소의 진정한 의미를 그 자리에 있던 오만하고 어리석은 조폭들은 물론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시장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죠.
이지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조폭들의 저열한 비웃음과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말들에도 불구하고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혹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시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을 죽였죠. 저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줌마가 이제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저러다가 정말 저 흉악한 조폭들한테 무슨 험한 꼴이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과 불안,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인 수백 개의 눈동자들이 일제히 이지은의 다음 행동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진석 씨는 이미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 강민이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초조하게 예의주시하는 한편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이지은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조금 전 할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던 좌판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음료수 가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게 카운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인 아주머니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여 정중히 부탁하더니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 노란색 봉지에 담긴 달콤한 믹스커피 몇 봉지와 종이컵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매일 아침 자신의 집 부엌에서 하던 일이라는 듯 능숙하고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옆에 놓여있던 커다란 보온 물통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직접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 봉지 위쪽을 깔끔하게 뜯고 향긋한 커피 가루를 종이컵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적당량의 뜨거운 물을 붓고 음료수 가게에서 함께 얻어온 작은 플라스틱 막대로 커피가 잘 녹도록 휘휘 젓는 그 모습,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부라리며 그녀를 애워싸고 지켜보던 조폭들이 어리둥절하며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죠. 황철두와 그보다 더 멍청해 보이는 그의 부하들은 이지은의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나 엉뚱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황을 자기들 멋대로 아주 유리하게 해석하며 다시 한번 역겨운 웃음을 낄낄거리며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냐? 저 아줌마가 결국 우리 두목님 말씀대로 커피나 타러 갔잖아. 쫄았네, 쫄았어. 한 조폭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황철두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거만하게 담배를 꺼내 꼬나물고는 불까지 붙였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만, 아줌마. 진작 이렇게 순순히 우리 말을 들었어야지. 용감한 척 나대는 건 좋은데 자기 분수를 정확히 알아야지. 안 그래, 아줌마? 그의 부하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역시 우리 두목님 카리스마는 아무도 못 당한다니까요. 아줌마, 그래도 커피는 제법 탈 줄 아네. 이왕 타는 김에 우리 것까지 좀 맛있게 타봐. 라며 듣기에도 민망한 추임새를 넣으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죠. 시장 상인들은 그런 조폭들의 모습과 순순히 커피를 타고 있는 이지은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안타까움과 일말의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 용감해 보였던 아줌마도 별 수 없이 저 흉악무도한 조폭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는구나.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혀를 차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고 저 오만방자한 조폭들은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은의 그 차분하고 순응하는 듯한 행동 속에 숨겨진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은 무섭고도 치밀한 의도를 말이에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커피를 다 탄 이지은은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아주 우아한 걸음걸이로 황철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차분하고 고요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마치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뜨겁고도 강렬한 불꽃이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황철두는 그런 이지은의 속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거만하게 한 손을 내밀어 커피를 받으려는 신용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방금 불을 붙인 담뱃재를 바닥에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우리 용감한 아줌마가 특별히 타준 커피 맛 좀 볼까나? 얼마나 정성스럽고 맛있게 탔는지 아주 궁금한데. 혹시 설탕 대신 침이라도 뱉은 건 아니겠지? 하하. 그의 저질스러운 농담에 부하들이 또다시 시끄럽게 웃어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은은 손에 들고 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를 황철두의 기름진 얼굴, 정중앙, 정확히는 그의 두 눈과 콧잔등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힘껏 뿌려버렸습니다. 크아악! 황철두는 온 시장이 떠나가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처절하고도 끔찍한 비명을 질렀고 그의 바로 옆에서 상황 파악 못하고 희죽거리던 덩치 큰 부하 한 놈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함께 뜨거운 커피 세례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얼굴 전체를 덮친 뜨거운 액체와 살같이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두 놈은 눈을 질끈 감고 부여잡으며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허둥대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고 극도의 고통으로 정신이 없는 그 짧고 혼란스러운 순간 이지은의 다음 몸놀림은 그야말로 정광석화 혹은 사냥감을 덮치는 암표범처럼 빠르고도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통에 겨워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 황철두의 커피를 쥔 손목을 본능적으로 낚아채 안쪽으로 강하게 꺾어 그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의 급소인 명치에 날카롭고 묵직한 정권 지르기를 정확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황철두는 짧고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두 눈이 허옇게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힘없이 고꾸라졌죠. 옆에서 함께 커피를 뒤집어 쓰고 고통에 겨워 눈을 비비던 부하가 뒤늦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에 차 이지은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이지은은 이미 그 어설픈 움직임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반보 옆으로 몸을 피하며 부하의 어설픈 주먹을 흘려보냈고 동시에 그의 힘이 실린 옆구리를 날카로운 팔꿈치로 강타했으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그의 다리를 정확하게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격투 과정이 불과 몇 초 만에 마치 수십 년간 합을 맞춰온 무술 고수들의 잘 짜인 대련 시범처럼 조금의 군더더기나 망설임 없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도 치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군 생활, 특히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혹독한 특수 훈련을 수료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뼛속까지 체화된 실전적인 노련함과 상대의 길을 꺾는 서늘한 살기마저 어렴풋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장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마치 단체로 최면에라도 걸린 것처럼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곱상하고 평범한 중년 주부로만 보였던 그 여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건장하고 흉악하기 짝이 없는 조폭 두 명을 힘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게 만들고 처참하게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본 남편 최진석 씨와
아들 최강민 군 역시 두 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휘둥그레져서 자신들의 아내이자 엄마인 이지은의 모습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영화 속 주인공을 보는 것처럼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오며 알고 있던 아내, 그들이 기억하는 엄마는 그저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강한 성실하고 반듯한 직업군인이었을 뿐, 이런 엄청나고도 무시무시한 격투 실력을 티끌 만큼도 내색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지은의 갑작스러운 변신은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은 조폭 3명이 자신들의 두목과 동료가 순식간에 나가떨어진 것을 보고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전연히 하는 고함과 함께 이지은에게 한꺼번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당혹감과 함께 이 여자 보통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공포심마저 역력히 서려 있었어요. 이지은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들의 어설프고 흥분한 공격을 마치 숙련된 투우사가 성난 황소의 돌진을 피하듯 가볍게 피하며 한 명씩 차례로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제압해 나갔습니다. 한 놈이 분노에 차 마구잡이로 휘두른 주먹을 그녀는 손목 안쪽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여 팔을 마비시킨 후 그대로 꺾어버리자 그놈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나뒹굴었고 또 다른 한 놈이 비겁하게 뒤에서 발길질을 해오자 그녀는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그 다리를 정확히 잡아채 그대로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인정사정 없이 시멘트 바닥에 내도냉이쳤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가격했고 그녀의 손기술은 마치 우아한 학의 춤사위처럼 부드럽고 현란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폭 한 명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을 수 없는 일방적인 사륙극과 동료들의 처참한 모습에 완전히 겁을 먹고는 전의를 상실한 채 뒤돌아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은은 등 뒤에서 싸늘하고도 낮은 그러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험이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 짧고도 단호한 한마디에 도망치려던 조폭은 마치 발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붙어버린 듯 그 자리에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이지은은 천천히 그러나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암사자처럼 위압적인 기운을 뿜으며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목을 가볍게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며 손목 관절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아! 마지막 남은 조폭 역시 고통에 찬 처절한 비명을 질렀죠. 잠시 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기세등등하던 5명의 조폭들은 모두 이지은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신음하거나 무릎을 꿇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어 이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이지은은 조금의 호흡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하게 차분한 자세로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진 조폭들의 거칠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이 믿을 수 없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을 목격한 시장 사람들의 놀라움과 경탄의 찬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죠. 이지은은 마치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옷에 묻었을지도 모를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는 신용을 하며 옷매무새를 우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잔뜩 겁에 질려 시장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며 벌벌 떨고 있던 과일 가게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가 이전의 부드럽고 따뜻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으십니다. 혹시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눈물을 글썽이며 이지은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지은을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그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깊은 경외감과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은 이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그저 인상 좋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의를 심판하러 내려온 정의의 여신처럼 혹은 압도적인 힘으로 악을 응징하는 용감무쌍한 여전사처럼 보였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시장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거나 혹은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조폭들이 속수무책으로 이지은 한 사람에게 처참하게 제압당하자 황철두를 따르던 무리 중에서도 유독 누나를 대굴대굴 굴리며 눈치가 빠르고 교활해 보이는 한 놈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비겁한 장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공포에 질려 이지은에게는 감히 정면으로 덤벼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대신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어리숙해 보이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아들 최강민 군에게 갑자기 표범처럼 달려들어 그의 목덜미와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시장 사람들과 이지은을 향해 소리쳤죠. 다들 꼼짝 마. 이 자식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면 말이야. 내 엄마가 뭘 믿고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까부는 거야. 이 새파란 애송이도 오늘 어른 무서운 줄 한번 제대로 알아야 정신을 차리지. 너도 오늘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이 꼬맹아. 그는 순진한 강민군을 일종의 방패막이 혹은 인질처럼 삼아 이 아수라장이 된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비열하고도 치졸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은의 날카로운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혹은 자신의 아들 강민의 숨겨진 실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별다른 감정의 동요나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활하고 어리석은 조폭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최강민 군은 겉보기에는 그저 체격 좋고 순해 보이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실력을 숨기고 있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아이였거든요. 그는 유도 명문고등학교에서 대한민국 유도 청소년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특별 선발될 만큼 이미 그 나이 또래에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의 소유자였으며 각종 전국 규모의 유도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여 유도계의 셔틀콕 천재 이용대 선수나 한국 유도의 전설 최민호 선수처럼 장차 한국 유도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숨은 실력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히는 위협적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강민구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겁먹어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대 조폭의 손목과 옷깃을 잡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허리를 깊숙이 낮추더니 마치 맹수가 포효하듯 우렁찬 기압과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그 짧지만 단호한 외침과 동시에 번개처럼 빠르고 폭풍처럼 강력한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완벽한 업어치기 기술로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조폭을 그대로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인정사정 없이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쾅 하는 마치 수박이 터지는 듯한 둔탁하고도 육중한 소리가
시장 바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강민군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려던 그 조폭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큰 대자로 나뒹굴며 갈비뼈라도 부러졌는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끙 하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내뱉고 있었죠. 이 믿을 수 없는 두 번째 반전 드라마를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은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에 빠져 이제는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얌전하고 착해만 보이던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듯한 고등학생이 저런 엄청나고도 무시무시한 괴력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바로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던 남편 최진석 씨마저도 아들의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실력에 이제는 놀란 토끼눈이 되어 입을 해 벌리고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지은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칭찬보다도 깊은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 담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하는 듯한 만족스러운 눈빛이었죠. 이로써 마지막 남은 어리석은 조폭마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나가떨어지자 기세등등하던 황철두 일당은 이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금 전의 오만함이나 폭력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살려달라는 듯한 비굴한 애원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잠시 후 이지은이 미리 신고했던 경찰차 여러 대가 드디어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위잉 마이너스 하고 울리며 좁디좁은 시장 안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재빠르게 들어섰습니다. 방탄조끼와 진압봉으로 무장한 건장한 경찰관들이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황철두를 필두로 한 조폭들이 이미 여기저기 큰 대자로 뻗어 나뒹굴거나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죠. 반면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선 이지은과 그녀의 아들 최강민은 마치 조금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한 것처럼 혹은 경찰의 등장이 오히려 조금 늦었다는 듯한 태연한 표정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처참한 광경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지은은 자신의 옷에 묻었을지도 모를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며 마치 잘 연출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죠. 황철두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자신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도 되는 양 억울하다는 듯이 온갖 종류의 악을 쓰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경찰 양반들 제발 우리 억울함 좀 풀어주시오. 저 미친 여자하고 저놈의 새파란 애송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선량한 시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반 죽여놔도 되는 거냐고요. 당장 저 여자랑 저놈의 자식 체포하세요. 우리가 오늘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 변호사 부르면 당신들 다 골치 아파질 거라고요. 다른 조폭들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종류의 앓는 소리를 내며 자신들이 이지은 모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불쌍한 피해자들이라고 열렬히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놈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또 어떤 놈은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른다며 없는 피를 닦아내는 신용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있던 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하고도 역겨운 거짓말 연기를
가만히 참고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폭들의 행패에 눈물을 흘리시던 과일가게 할머니를 시작으로 시장 곳곳에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과 분노, 그리고 이지은 모자에게서 얻은 용기가 합쳐진 우렁찬 목소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화산처럼 거세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들, 저 조폭놈들이 바로 이 시장의 암적인 존재들이라고요. 맨날 우리 불쌍한 상인들한테 와서 행패 부리고 자리세니 보호비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갔어요. 경찰 양반들, 제발 이번 기회에 저 인간 쓰레기들 좀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한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불쌍한 과일 할머니한테 오늘 팔고 남은 과일도 저놈들이 다 엎어버리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마저 빼앗아갔다고요. 저 용감한 아줌마랑 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할머니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분들은 우리 시장의 영웅입니다. 영웅. 또 다른 상인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우리 가게 CCTV에 저놈들의 만행이 전부 다 찍혔어요. 저 아줌마가 우리 시장 사람들 대신해서 저놈들을 혼쭐 내준 거라고요. 저놈들이 먼저 시비 걸고 폭력까지 휘둘렀다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상인들은 그동안 조폭들에게 당했던 온갖 종류의 서름과 분노를 남김없이 터뜨리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투어 용감하게 증언했고, 특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몇몇 젊은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에 설치된 고화질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힌 조폭들의 협박과 폭행 장면, 그리고 이지은의 정당하고도 용감했던 방어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을 경찰에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앞다투어 제출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조폭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이지은의 정확한 신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군 창설 역사상 최초로 별을 단 군 내부에서도 수많은 신화와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예비역 원스타 이지은 장군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무전으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관할 경찰서장까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너무나 차분하고 단아해 보이는 이 중년의 여성이 그토록 많은 일화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 이 놀라운 소식은 즉각 군 상부에까지 신속하게 보고되었고, 국방부에서는 이지은 예비역 장군의 용감한 시민 정신과 위기 상황에서의 뛰어난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맞선 정당방위를 높이 평가하며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례적인 공식 입장을 매우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결국 파렴치하고 흉악한 황철두를 포함한 조폭 일당 전원은 현장에서 상습 공갈, 갈취, 협박,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여러 혐의로 모조리 긴급 체포되어 차가운 경찰차에 짐짝처럼 실려갔고, 이지은은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참고인이자 동시에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용감한 시민으로서 정중하게 경찰서에 동행하여 그날의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하고도 침착하게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황철두 일당은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이지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불쌍한 피해자들이라며 그녀를 역으로 고소하는 치졸하고도 파렴치한 수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무게는 거짓보다 훨씬 무거웠고,
하늘의 뜻은 결국 정의로운 자의 편이었습니다. 법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지은의 편이었죠. 무려 수십 명에 달하는 시장 상인들의 용기 있고 일관된 증언들과 여러 가게의 CCTV에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명백하고도 반박 불가능한 영상 증거들이 그녀의 정당하고도 용감했던 방어 행위를 먼지 한 톨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석이 아닌 당당한 증인석에 선 이지은은 예전의 위험 넘치는 군복 대신 단정하고 품위 있는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빛나는 장군복보다도 더 찬란한 위엄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온 법정 안에 가득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조금도 위축되거나 긴장한 기색 없이 오히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존경하는 판사 앞에서 그날 시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국민 배심원 여러분. 저는 군인으로서 저의 지난 30년 평생을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을 저의 가장 큰 소명이자 더 없는 영광으로 삼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군복을 벗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지만 제 가슴속 깊이 새겨진 그 투철한 신념과 불타는 애국 각오는 단 한순간도 변치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없는 우리 국민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참히 어지럽히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설령 그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민간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또다시 그날과 같은 불의하고 파렴치한 상황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저는 제 남은 명예와 모든 것을 걸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똑같이 행동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진술에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숙연해졌고 방청석 여기저기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와 함께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채 뜨거운 박수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 역시 제출된 모든 명백한 증거 자료들과 양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변론, 그리고 여러 시장 상인 증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을 아주 신중하고도 깊이 참작한 끝에 마침내 이지은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완전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파렴치한 황철두 일당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상습적인 공갈, 협박, 폭력 갈취, 그리고 업무방해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엄중히 격리하는 준엄한 처벌을 선고했죠. 마침내 악이 정의의 심판을 받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너무나도 통쾌하고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황철두를 비롯한 악질 조폭 일당은 모두 자신들의 죄가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차디찬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오랫동안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전통시장은 마침내 예전의 정겹고 평화로운 그리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암적인 존재를 단번에 그리고 속 시원하게 일망타진해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지은 장군과 그 어머니를 쏙 빼닮아 덩치 큰 조폭을 마치 나뭇잎처럼 가볍게 매닫고 잤던 용감하고도 듬직한 아들 최강민 군에게 그 후로도 몇 번이고 단체로 찾아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 인사를 정중히 전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희 같은 힘없는 상인들이 이제야 두 발 쭉 뻗고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저희 아들도
장차 강민 학생처럼 이렇게 정의롭고 또 나라에 필요한 씩씩한 인물로 키우고 싶습니다. 라며 연신 눈시울을 붉히는 상인들도 부지기수였죠. 이지은은 그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제가 한 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리고 예비역 군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 더욱 번창하시고 상인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따뜻한 격려와 덕담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겪은 이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이지은의 가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끈끈하고 깊은 사랑과 신뢰의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 최진석 씨는 평소에는 그저 조용하고 차분한 아내로만 생각했던 이지은의 새로운 모습, 즉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용기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숨겨진 강인함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목격하면서 아내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게 되었죠. 아들 최강민 군 역시 평소에는 자신에게 때때로 잔소리도 하고 그저 평범한 엄마로만 여겼던 어머니 이지은의 정의로운 행동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엄청난 감명과 자부심을 받아 어머니를 본받아 더욱 올바르고 정의로우며 또한 대한민국을 빛낼 훌륭한 유도 선수로 성장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지은은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며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았고 결국 국방부의 간곡한 요청과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다시 자랑스러운 군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핵심 요직으로 돌아가 여전히 변함없이 묵묵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밤낮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고 의로운 행동과 신념은 군 내부의 동료 장병들은 물론이고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호하며 거대한 불의와 부조리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진정한 군인의 표상으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참된 리더의 모습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깊이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끌벅적했던 그러나 이제는 정의와 평화가 넘실대는 전통시장 한쪽 할머니의 과일 가게 옆 빈 벽에는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무명 화가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그린 아주 특별한 그림 하나가 자랑스럽게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정의의 커피 여장군이라는 재미있으면서도 정감 가는 애칭과 함께 한 손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믹스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악당 조폭의 면상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이지은 장군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해학적으로 담긴 커다란 캐리커처 그림이었죠. 이제 그 시장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날의 짜릿하고도 통쾌했던 순간을 자신들의 일처럼 떠올리며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와 희망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가슴 벅찬 사실에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한다네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꺼지지 않는 용기를 선사하며 답답하고 각박한 현실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한 잔의 진하고 향긋한 커피 같은 아주 특별하고도 통쾌한 여운을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깁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지은 장군처럼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자신만의 용기 있는 방식으로 멋지고도 감동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용기 있는 보통 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